반갑습니다. 포항 SNS연대 나포수 진행자 정광열입니다. 저희 나포수 방송이 2월 2일자 13번째 방송 이후에 한 20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마정화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정화입니다. 예. 네, 네, 오랜만에 처음 출연이죠. 네. 우리 제하고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입니다. 우리 최영우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입니다. 또 각자 개인의 어떤 소개를 간략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소개 없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때 우청 용량하게 도의원 출마해가 낙선한 사람입니다. 지역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앞으로 좀 잘 봐주십시오. 예. 마스메님도 소개 한번 하시죠. 저는 포항 공과대학을 퇴직을 하고 조금만 자영업을 하고 있고, 작년 이제 지진이 난 이후로 우리 회원들과 같이 1년 내내 지금 집단 시위, 그다음 1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마정합니다. 예.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마스메님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 예. 지진은 조금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진은 전체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부가 이 지진을 이제 인재에 의한 사고로 인정해 주는 그게 이제 가장 지름길이죠 저희들이. 그래서 포항이 이제 다음 달이면은 지진이 천재냐, 그 다음에 인재냐는 걸 이제 아마 정부에서 발표가 거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들리는 말에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지진의 정치인을 떠나서 저는 이제 피해 한 시민으로서 이제 이때까지 해온 게 뭐냐면은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포항이 살기 위해서 이 지진이 인공 지진으로 이제 그렇게 좀 인정이 되기를 시민들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지진이 이제 인재로 예. 판명만 되면은 그렇죠. 포항이 경제나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좀 해결되기 쉽겠죠. 우리 저기 영우 친구는 도의원 선거 나오시고 낙선하시고 별 어려움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도 40% 이상 지지해 주신 주민들한테 제가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그런 빚을 좀 졌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에는 왜 했습니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4년 후에 출마? 지금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에는 좀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초대 손님 개인 인사 마치고 오늘 나포수 14번째 수다 보따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내일이 북미 정상회담입니까? 모레죠. 모레입니까? 예. 네, 국내적으로는 큰 지금 정치 이슈가 이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선거가 다 됐죠. 여러 가지인데 오늘 두 분을 모시고 14번째 우리 수다 보따리는 정치의 개념 정의와 우리 유권자들이 앞으로 2020년이죠. 1년 남았는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분과 제가 이야기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치의 어떤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분께 초대 손님께 각자가 생각하시는 정치의 개념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 선배님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실은 저는 이제 비정치인 일반인인데 정치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정치 발을 정자에 어떻게 보면은 다스릴 치자거든요. 우리가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정치의 개념 하면 확실하게 제가 어떤 일반인으로서 정의가 내리기가 아주 포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치라는 게 어떤 정도를 가면서 다스리는
예.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이제 예, 정치 행위들이 네. 일어난다. 예,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최영호 친구는 뭐 정치가 어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뭐 이래 다스린다는 의미보다는 국민이나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또 국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좀 편익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위임을 받아서 그 국가 권력을 결국 국민을 위해서 쓰게 하는 게 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조금 사전적 의미로 보면 우리 최영호 친구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사전적 의미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국어사전이 있듯이 백과사전적 정치의 의미는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제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국가의 정책과 목적에 실현시키는 일이라는 걸 정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예, 그렇죠. 모두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결국은 뭐 행복하고 건강한 행복한 삶 그걸 이제 그렇죠. 정책에 이제 반영한다. 이게 정치라고. 그러니까 어느 당이나 할 것도 국민 행복을 예, 위해서 그게 정치를 하는 거죠. 네, 국민 그런 행복을. 거다. 이게 보면 돼. 문제는 그게 이제 실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실현이 잘 안 되니까 그럴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분이 어떤 기준으로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우리 마정화 선배님은 지금 정당원입니까? 정당원입니다. 네. 정당원인데 어느 정당?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야당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는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입니다. 예. 근데 저는 보수 중에서 아주 개혁적인 보수.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손가락 갖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보수 중에서도 아주 그런 극단적인 보수가 아닌 저는 건전하고 개혁적인 보수. 정말 잘못된 것은 네. 우리가 잘못됐다 하고 그렇죠. 따뜻한 보수라고. 그렇지, 따뜻한 보수. 박정희에 가면. 예. 따뜻한 보수라고 네. 그냥 따뜻한 보수도 들어갑니다. 근데 따뜻한 보수는 그 바른정당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당 소속이시죠? 예. 아니 그래서 아니 따뜻한 보수도 좋죠. 일단 좋은데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개혁적인 보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잘못된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살을 도려낼 줄도 알고 또 인정을 할 거나 하고 이랬는데 요새 특히 요사이 이제 한국당 당 대표를 뽑는 그걸 보면서 더욱더 제가 실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당원으로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예. 이 포항에서 제가 그 시민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부분이 잘못됐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당을 떠나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모 당의 밴드에 이제 여당의 밴드 있는데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지 예. 내가 당을 보고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혹시나 네. 잘 알겠습니다. 정당과 정치인의 기준을 두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모든 정당에는 이 강령이라는 게 있죠. 예. 정당 정치는 그 강령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당의 일본이 아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게 저희들 일본 강령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민주당을 한 20년 이상 이래 민주당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뭐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항상 그쪽의 강령들이 내하고 좀 맞다. 네. 그러니까 좀 평등을 좀 강조하는 강령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저희들은. 예. 이 당의 정당 정책이 뭔가에 대한 걸 좀 알고 투표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모든 특히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투표 성향을 보면은 막연한 막연한 옛날에 1인이 해왔던 그런 어떤 거기에 향수 그런 데 내가 막연하게 투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평생 포항에 한 번도 포항을 위해서 어떤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이 서울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와서 공천이라는 걸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은 무조건 그 사람을 찍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은 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좀 더
정치인을 옆에 두고 굉장히 심도 있게 바라보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최영호 친구는 일단 시민 유권자들께서 그 정당의 정강과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지지를 하든 투표를 하든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럼 두 분 한국당 우리 당원과 우리 민주당 당원 각 당에 또 바람이나 질문사항 없겠습니까? 두 분 좀 싸움 시키는 것 같은데 뭐 없습니까? 포항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포항 민주당은 이렇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면요. 오늘 신문 내가 언뜻 보니까 시부모 눈치 본다고 친정을 소홀히 한다라는 말이 가슴에 굉장히 와닿았다. 그게 이제 민주당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는 게 시부모 눈치를 보다 보니까 친정을 정작 챙기지 못한다는 게 이제 이 친정은 아마 대구 경북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보면서 조금 똑같은 생각이 조금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조금 아쉽다. 힘 있는 우리 연항이 이럴 때 대구 경북 이런데 좀 많은 힘을 좀 애정을 가져달라 민주당이. 지금 경남 같은 경우 PK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께서 내리가 그래 하자면 많은 지원을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심지어 세종시보다 23배다 이렇게 하는데 대구 경북도 그렇게 좀 우리 특히 힘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 TK 지역 그 위원님들이 더 신경을 써줘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한국당 사실 책임당원인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나중에 스파이럴 말은 좀 내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 중에서 아주 개혁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번에 자한당 대표도 이렇게 거치면서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다 함께 미래로 참 너무 좋더라고. 근데 막상 뚜껑 보니까 다 함께 미래로가 아니고 다 함께 다시 옛날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런 여기서 우리 말씀해주신 개혁적 보수의 발언이 나옵니다.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5.18이라든지 이런 폄하하는 거 이런 건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극단적인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강수다 이런 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그 1000명인가 500명인가 내려왔다 해서 막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 개 소대가 40명 잡을 때 600명 600명 그러면 약 15개 소대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터무니없다. 터무니가 없는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 저는 같은 보수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그걸 또 듣는 우리 극보수들은 그게 환호를 하고 이럴 때 보면은 내가 이게 가 있는 게 맞는지 보수에서 박수를 치셔야 되는지 그런 어떤 절망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또 맞춰가지고 이번에 보면 또 그 대표 세 분 나온 분들이 도로 도로 옛날로 돌아가게끔 만들고 거기에 끼어 들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보수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개혁적 보수로서 어쨌든 정치는 좀 정도적이어서 한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 영호 친구는 포항 자한당이 좀 이렇게 조금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물론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셔도 되고 아니요 남의 당 이야기를 내가 시민으로서 그냥 일개 시민으로서 하면은 좀 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이 잘 되고 안 되고 제가 지금 이제 선배님 말씀을 이래 들어보면은 탈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이 그 진보적 사고를 가진 정당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그 강령의 어떤 이제 약간 어떤 평등이라는 그런 기조의 강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보 세력으로 저를 이야기를 하죠. 워낙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진보 보수 저는 없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없다고 봅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지는 사고에서 진보 보수는
왜 어떤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진보적일 수도 있고 약간 보수적일 수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 진보주의자들이 원하는 거는 평등 사상이고 보수주의자들이 원하는 거는 자유 사상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99.9%는 아마 자유와 평등을 전부 다 원하고 있는 헌법에 나와 사람들이에요. 있습니다. 다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보수 진보라는 그 프레임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표 만들라고 예. 그래 만들어 놓은 그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싶고요. 저는 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포항의 이런 정치 문화가 예. 정말 오늘같이 우리 그 마지막 선배님처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예. 그런 정치 문화가 돼야 예. 좀 더 뭐 경제도 네. 마찬가지고 시민이 직접 안 나서면은 어느 누구도 바꾸지 않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말 갖고 바꾸습니까?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지 않죠. 네. 예, 그 시민들한테 자유한국당이 잘하는 거는 정말 박수 크게 쳐주고 예. 또 못하는 게 있으면은 강력하게 못한다고 드라이브를 예. 어떤 그 패널을 통해서라도 이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를 제가 쭉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어떤 그 당대표를 뽑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있을 때 뭐냐면 국가 비전을 이야기하게 돼요, 서로가. 그렇죠. 예. 정치 모였으면은 예, 예.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보수를 이끌어 가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진보를 이끌어 가겠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기 그런 게 대표자인데 국가 비전은 완전히 상실하고 프레임에 완전히 옛날 옛날 그 과거의 어떤 프레임에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약 한 30%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야 이제 조금 숨통이 이제 트이는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방심하는 건지 아니면 자만하는 건지 그분들이 이 세 분 나오고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지금 다운이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도. 그래서 보수를 볼 때에 그분들은 저희들보다 이제 전문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머리도 똑똑하신 분들인데 왜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번에는 잘한다.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다음에는 민주당. 이 정권들이 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그게 가장 예. 이상적이죠. 그래야만 정치인들이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현장에서 들으려고 내려올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그 밴드에다가 예. 포항이 힘들다. 예. 바꿔보자 이랬더만 누가 이제 전화 와가지고 누구로 바꾸면 되느냐 이렇게 예.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지금 포항이 이제 가까우면 많이 틀린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우리가 6.13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보았듯이 포항의 가맥이 생물에 깃대만 뽑아도 된다는 그런 옛날 그 포항은 아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고 젊은 친구들을 속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많은 새로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끼어있는 시민이 제가 시민운동 해보니까 정말 그 끼어있는 시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민이 이제 그렇게 끼어야만이 포항도 변하고 또 우리가 맡겼던 일꾼도 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힘든 포항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제가 슬로건을 계속해가 지금 한 번씩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중인데 앞으로 포항도 제가 볼 때 이제 이번 내년 총선에서 이제 이 국회의원 선거가 아주 정말 이제 모범이 될 것 같아 보니까 과연 옛날의 방식이냐 아니면 우리가 당을 떠나서 사람 위주냐 정말 괜찮은 사람을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희망입니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치고 가요. 예, 박수 한번 치고 가죠. 두 분에게 이제 가끔 저희들 라포스 방송 하시면 진행자의 어떤 이 특권으로 긴급 이제 질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학교 주제가 이제 정치의 개념 정의와 이제 앞으로 1년 다가온 우리 유권자라서 어떤 정치인을 선택할 것이냐 이랬을 때 우리가 대통령과
저도 가끔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묻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그런 큰 정치인들을 뽑는 선생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랬을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치나 정치인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선배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선배님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요건 여쭙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뭐 1, 2, 3,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긴다면 기준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도덕성,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도덕성은 이제 도덕성 내에 그 자기 어떤 한 말에 대한 책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뢰 부분들 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그런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신뢰의 그게 제일 최우선이라고. 정의롭고 그렇죠. 어떤 그런 도덕성 예. 그런 부분들을 제1 덕목으로 친다. 우리 또 말씀. 네, 됐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제 최선의 이제 덕목이다. 그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호 친구는 뭐 기준점이 있다고 대통령이나 본인이 국회의원 2020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어떤 그 저는 누구든 표를 찍을 때 그럽니다. 그 사람의 정책적 비전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게 나한테 제일 유리하면은 난 그 사람 좋습니다. 나한테 제일 유리하면은. 그 여태까지 뭐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정책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내하고 뭐 좀 뭐 조금 사는데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례적으로 뭐 복지라든가 이런 거 요즘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돈 몇십만 원씩 주고 뭐 좀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 그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남미에서 굉장히 그 부국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의 어떤 실수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자기 어떤 생각에 어떤 그런 거 국민을 당하게 부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줄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근데 지금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프로세스 과정보다도 이제 결론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나라가 꼬라지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게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또 갑자기 또 두 명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아까 내가 어떤 뉴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 두 번째 그분이 대법원장입니까? 그 두 번째 대통령을 우리도 인정한다라고 아까 뉴스 내가 의회 의장인가? 의장님을 마두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의장님을 대통령으로 이제 그분 나이가 30대더라고 보니까 선진국 유럽 쪽에서 그렇게 그런 걸 내가 봤다고. 뭐 시간도 조금 많이 지났다 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에 맞게끔 좋은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정치의 개념 정리와 2020년 1년 앞으로 다가온 우리 총선에 대해서 뭐 유권자 입장에서도 좋고 우리 유권자와 같이 공유하는 이야기도 좋고 이런 어떤 우리 정치 문화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2분씩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괜찮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뭐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또 뭐 지난 지선에 그 도의원 후보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정말 어떤 사람을 찍어야 내가 좀 나아지겠느냐. 그러니까 계산도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계산도.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씁니다. 뭐 옛날에는 여당 후보야만이 된다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여당 후보 많이 뽑아줬는데 벌써가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으면 계속 찍어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그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여당의 프리미엄을 우리 포항 사람들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당의 프리미엄을 한번 느껴보고 정말 뭐 안 해요. 뭐 되기만 되면은 저도 요 국회 가서 저걸 할게요. 돈 좀 달라고 땡강 쓸게요. 저도 포항에 예산 좀 내려달라고 저도 땡강을 쓰고 해볼 테니까 정말 내년에는 진짜 좀 실리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후보들에게 조금 힘을 좀 모아주시고 잘 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
오늘 정치 이야기고 총선 대비해서 어떤 정치인이 우리에게 맞겠나 이런데 뭐 정당 홍보 같습니까? 그런데 조금 소외가 되니까 우리 마선배님도 마지막 발언이니까 자유한국당 칭찬 많이 하십시오. 근데 자유한국당을 좀 칭찬하려고 하는데 칭찬할 거리가 지금 없어요. 제가 못하고. 어쨌든 뭐 정당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국당이든 민주당이 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이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다른 안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시민들이 깨어나야만 항상 내 이야기가 깨어나야만이 우리가 알 권리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영우 전 우리 후보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알 권리를 주장할 때 원자들 그러니까 원님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시장이 우리 시민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예. 시민이 높은 거예요. 예. 이분들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인데 항상 그분들한테 끌려가듯이 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정말 맨날 뽑아 나타나는데 그 사람 앞에도 제가 시민운동에 보니까 막 욕은 하는데 또 찍은 거 보면은 또 그 사람을 찍더라고. 예. 제발 개인적으로 우리 포항이 정확하게 보고 정말 어느 사람이 일을 잘하고 어느 사람이 과연 아까 우리 최 후보님 말씀대로 내한테 덕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예, 마지막 발언 감사합니다. 오늘 피치님들 나포수 14번째 정치 이야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 이야기는 아까 우리 100분이어야 한답니다. 100분 토론 정도 해야 된다는데 이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어쩌면은 뭐 수박 거들기식이 됐는데 뭐 저희들 두 분을 모시고 우리 포항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진행자로서 정치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제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국가 정책에 실현하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혀두고요. 이걸 떠나서 마지막 제 인사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 정치인 분들 앞으로 또 총선에 나갈 분들 정치 잘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 들고 해외 여행인지 해외 연수인지 가는 것까지도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스트릿바나 가이드 폭행 등으로 국외망신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제 발언으로 해서 나포수 14번째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